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원전 저평가 이 기업은 세계 1위 됩니다.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랐다면 그 다음에 오를 원전 기업이 뭘까? 제가 열심히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러 개도 아니고 딱 한 개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응원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면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저평가된 기업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한 부분에서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뭐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저희가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냐라고 보니까 KB증권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44,000원에서 75,000원으로 70%를 높였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뭐 보기엔 좋다라고 생각하겠죠. 대형 원전 시장 확대, SMR 소형 모듈 원전 시장 성장 기대감을 반영해서 장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더 크게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산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돈 버는 거 대비해서는 기업 가치가 정말 높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상당히 높게 사서 옳은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2030년부터 대형 원전 10기 신규 증설을 시작해 2050년까지 원전 규모를 4배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원전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독점적으로 수혜를 봤던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확정된 국내 원전 2기를 비롯해서 폴란드 원전, 체코 테블린 원전 등 추가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주는 이제 새로운 체코 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체코 원전 말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정말 크게 올랐어요. 근데 궁금한 게 더 오를 기업이 없을까? 또는 더 성장할 기업이 없을까? 이제 고민이 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둘러봤더니 눈에 띈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한전기술과 한미글로벌의 원전 MOU예요. 최근에 한전기술, 우리 흔히 알죠. 한전기술은 원전의 핵심 기업 중 하나였다는 건 압니다. 많이 올랐고요. 근데 한전기술이 한미글로벌 본사에서 원전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하자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너 원전 아니지 않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협력을 하는 거지? 싶죠. 첨단 기술을 도입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는 등 원전 설계를 비롯한 연계 분야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 기반을 고도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전을 설계하고 원전을 건설하는데 서로 도움을 좀 받고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로 어느 정도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사의 협력을 통해 원전 설계사로 이 한국형 원전의 최대 경쟁력인 온타임 온버짓 성공 신화에 지속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이 온타임 온버짓이 뭐냐? 말 그대로 원래 100만 원 주고 야 일주일 안에 해와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일주일 안에 100만 원으로 해와야겠죠. 근데 해외 건설사나 해외 원전 만드는 기업들은 대부분 온타임 온버짓이 안 돼요. 미안 8일 아니야 10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미안해. 야 100만 원이라 처음에 했잖아. 근데 아닌 것 같아. 이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150만 원 들 것 같아. 그래서 온 타임도 안 되고 온 버짓도 안 되는 게 대부분 해외 건설사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처음에 말한 기한과 처음에 말한 금액으로 처음에 말한 원전을 지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전 기술의 설계도 필요하지만 한미글로벌의 보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은 아시다시피 체코 두쿠바니 원전에 대한
종합 설계와 원자로 개통 설계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전 기술은 원래 원전 기업이에요. 근데 한미 글로벌이랑 갑자기 MOU를 하면서 얘가 원전이었어 라고 뜬금없이 튀어나온 기업이죠. 근데 얘가 왜 원전이고 과연 뜬금이 없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어보겠습니다. 야, 한미글로벌 왜 이렇게 뜬금없이 튀어나왔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1996년,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죠. 국내에 건설사업관리,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기법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국내 산업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이끌었고 전 세계 현재 8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나가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원전 건설에도 반드시 건설 사업 관리,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 이 PM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전문 기업이 참여하고요. 일반 건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PM이 뭐 하는데? 간단해요. 전체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통제하고 시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을 점검하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규제 기관과 보고, 소통 납기, 비용 초과 리스크 관리 등등등을 PM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온타임 온버짓, 일정 시기에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납기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PM이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온 버짓, 비용이 초과된다라든가 돈이 낭비된다라든가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재들이 낭비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업이 바로 한미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전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도 한미글로벌은 매출 57%를 해외에서 거둬들였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기업 자체가 상당히 성장세가 좋은 긍정적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PM으로 국내에서 거의 1위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PM 이 기법이 어디까지 원전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냥 이번 MOU 한번 맺었다고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니? 라고 하는데 우리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뭘 돌이켜 보냐? 옛날에 ISMR이라고 해서 이 SMR,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그 모임이라 하나요? 예, 그 얼라이언스라고 하나요? 그 발족을 했었죠. ISMR을 한번 만들어 보자. ISMR 한번 우리가 키워보자. 한 나라 입장에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힘 모아가지고 해보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 소형 모듈 원전이거든요. 이게 차세대 원전인데 지금 대형 원전이 이만하면은 이거는 요만해요. 근데 에너지는 한 3분의 1 이 정도지만 이 크기 같은 경우는 20분의 1이고 실제 위험하지도 않고 물도 필요 없고 산이든 오지든 어디든 갖다 박아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원전입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을 SMR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2028년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올해 12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표준 설계 인허가 신청을 넣는 걸로 일단 계획을 했어요. 올해 12월에 넣겠다라고. 그래서 9월경에는 3자 독립검토 회의를 개최해 규제기관에 제출할 완결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SMR을 한번 우리가 이끌어보자, SMR을 한번 우리가 주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MR의 산업은 대형 원전과 달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민간이 어딘데? 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협력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한미글로벌이에요. 수산 ENS, 우리기술, 우리 알고 있죠? 세아 SA, 가운 플랫폼, RMS테크, 아미텍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상장한 기업 2개 있죠? 우리기술, 한미글로벌. 아 그렇구나. 이미 ISMR의 민간 기업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한미글로벌이었고 원전의 설계라든가 원전을 건설하는데 PM 역할로 이미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ISMR 얼라이언스라든가 이런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았는데 거기에 한미글로벌이 참여하고 있는 거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자세히 보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숨어있는 기업을 확인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너네들이 원전 기술력이 있니? 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확인해보니 원전 기술력도 가지고 있더라. 어떻게? 건설사업관리 PM기업 한미글로벌이 지난해 원전 특별대응팀 운영 이후 원전그룹 정식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전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정식적으로 준비를 하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만 얘네들은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자 이게 아니라 영국 원전 건설에 참여했던 워커사임이 영국 기업이거든요. 비롯해 영국의 K2 그룹 인수를 해서 원전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한 중기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전 건설에 참여를 했었던 워커사임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력이 없었던 거를 기업을 인수해서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원전 사업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혀갈 수 있게끔 이미 준비를 끝내놓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영국의 PM 전문 기업,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건설 사업 관리인데 원전 건설 사업 관리를 했었던 워커사임을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워커사임은 1999년에 설립됐고요. 원가 관리, PM, 건축 설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원전 기술이 있는 기업을 일부러 인수합병을 한 거고 일부러 원전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리기 위해서 준비를 꽤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그냥 지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지나가게 그냥 원전 한번 발 담가보는 기업은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커사임의 원전 프로젝트 경험은 향후 글로벌 원전 수주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영국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원전 건설 관련해서 PM을 했었던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미글로벌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워커사임과 참여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원전 사업들에 경험도 있고 인수합병도 했고 그다음에 해외로서의 진출도 가능하고 하니까 충분히 큰 사업으로 또는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커사임은 건축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 그러니까 꼭 원전이 아니더라도 원전의 이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화력이든 수력이든 여러 가지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도 다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레코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한 거죠. 최근에는 민간 부분에서 공공 부분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더라. 근데 한미글로벌이 영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토목 건축 설계 회사인 오텍과 PM 서비스 회사 데이CPM, 타루 히트먼 그룹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한미글로벌이 해외 진출하기 위한 인수합병을 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이슈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생각보다 원전에 꽤 진심이구나. 그리고 진심이다 보니까 원전의 수혜나 아니면 이 PM으로서의 성장에 충분히 영향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아니 직접 뭘 해본 적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열어보면은 에너지 사업 용역은 이미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아닌 거지 실제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의를 한번 하거나 사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원전이 있을 뿐인 거예요. 한미글로벌은 GS파워가 발주한 부천 열병합 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책임관리 및 PM 용역 계약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발전소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물을 끓이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끓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 물을 끓여서 이 수증기가 돌면서 그걸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빈을 뭘로 돌리냐? 원전으로 열을 만드냐? 아니면은 다른 걸로 열을 만드냐? LNG로 만드냐? 석탄으로 만드냐? 이런 발전소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쨌든 간에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간 디테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발전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그만한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 열병합 발전소는 중동 신도시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대형 LNG, 천연가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천연가스로 물을 끓여서 그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수증기가.
복합발전소로 현재 설계 수명인 30년이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바꿔야 되는 거야. 이대로 뒀다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천 열병합 발전소를 현대화 사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45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용량이 원전 한기 수준인 1000메가와트로 증대가 되고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은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이미 발전소에 대한 용역이나 발전소에 대한 수준은 받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성장성이라든가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까지 까보면 실적이거든요. 2022년, 3년, 4년이에요.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하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2023년에 살짝 꺾였다가 다시 24년도에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2025년도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3년 연속 성장이 전망되는데 중요한 건 2025년 3월 1분기 실적이 꽤나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작이 나쁘지 않고 올해 충분히 이 정도만 유지를 해줘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이나 충분히 실적에 대한 성장은 이어지겠다. 한미글로벌이 지금 충분히 실적 괜찮은데 중요한 건 기업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건데 기업 가치는 저평가예요. 실적 대비해서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 원전 영향도 있고 앞으로의 적극적이고 해외 진출에 다른 기업들이 힘들어도 얘만큼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전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기술, 한전기술 등등등. 근데 실적 대비 저평가인 기업들을 찾기 어려워요. 그나마 있던 게 한전기술이었는데 얘는 이미 올라갔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원전의 적극적인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고 워커사임에 대한 인수합병 최근에 진행을 하면서 친원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3년 연속 올해까지도 기대가 되죠. 근데 1분기 실적이 이미 나쁘지 않아요. 네옴시티 이후에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오래 머물렀고 이제는 적정 가치 구간으로 상승할 기대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을 저는 숨은 원전 기업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그냥 살짝 맛만 보는 수준이었으면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한미글로벌 보시면 최근에 상한가 가고 갭상승했다 밀렸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구간의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높거나 엄청나게 시총이 엄청 상승했거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지금 구간 관심을 좀 가져볼 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2만원 사이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둘 만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분할로서 관심을 둘 만합니다. 왜? 얘 적정 가치를 굳이 평가를 해보자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적어도 한 25,000원은 다시 한번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눌림목이 나올 때는 기회다, 눌림목이 나올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전 지금 구간에서 2만원 사이에 좀 분할로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전 최대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상한가를 갔더라도 양봉이 나왔더라도 올랐나? 많이 올랐네 이게 아니라 사실 이게 오른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시작하는 건가?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받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적정 가치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관심 있게 아까 얘기한 대로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테슬라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물어보니까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럼 설치하면 전화번호, 개인정보 이런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예, 무료예요. 무료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가 돼요.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이 관련된 기업 정리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독점수에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밑줄에 본전이잖아요.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20일, 19일, 18일, 17일, 16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평생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이 요즘에 관심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과분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그걸로 힘을 얻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 구독도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